네, 프로젝트 품질 관리의 두 번째 프로세스는 품질 관리, 즉 Manage Quality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앞서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품질 관리라는 게 뭐냐?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데 조직의 품질 정책을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그래서 품질 관리 계획서를 실행 가능한 품질 관련 활동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품질 관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생각을 했던 품질 통제 또는 품질 보증 이렇게 구분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분하던 시절에 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제 품질 보증이라고 했던 것을 오늘날에 이제 품질 관리라고 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이제 품질 보증 QA라는 표현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통제 QC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QA라는 것, 품질 보증이라는 것 자체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QC는 품질 통제는 검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고요. QA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즉,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라면 QC는 검사를 통해서 불량이나 오류, 부적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부적합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한 수리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쪽으로 차이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걸 포함해 가지고 좀 더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태, 즉 조직 차원에서의 회사 차원에서의 품질 프로세스로 확대된 게 바로 품질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품질 관리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차이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품질 관리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앞에 QC에서 뒤에 나오는 이제 품질 통제에서 어떤 품질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 품질 관리 활동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같은 얘기를 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QC, 즉 품질 통제 프로세스의 데이터 결과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품질 통제 측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풋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품질 통제 데이터를 결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품질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쁘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또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여기서 품질 관리에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걸 강조드리면 품질 관리라는 것은 과거에는 품질 보증이라고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좀 더 프로젝트의 제품에 해당되는 품질 보증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품질 보증이라는 활동 자체는 회사 차원 전체에서 회사의 품질, 조직의 품질, 이런 위한 프로세스 개선 활동 이런 것들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부분과 같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보증보다는 품질 관리라고 이렇게 확대돼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품질 보증은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표준을 이행하고 준수를 수반한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적어도 우리가 정해놓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라서 하면은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전에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는 인도물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에서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단계에서 수행하는 개선과 관련이 있다. 사전에 하는 예방차원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요. 주로 이제 적합성 작업 범죄에 포함한다. 우리 앞에서 품질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예방 비용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조치 및 프로세스는 뭐가 있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제품의 그 사전에 특정 설계 지침을 구현한다. 그래서 그 제품 설계에서부터 뭔가 프로세스를 또는 제품 설계부터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설계 단계부터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감사 또는 실패 분석 같은 그러한 품질 보증 도구와 기법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런 품질 도구 기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그 품질 감사나 실패 분석 같은 품질 보증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품질 프로세스를 사용을 통해 가지고 품질 목표 즉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나은 결과 성과를 달성하고 또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상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나 활동에 대한 효과를 계산하고 향상하는 일들도 해야 된다.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TO를 보면은 여기서는 뭘 만드냐면은 품질 관리의 결과는 품질 보고서. 그래서 품질에 대한 내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권장사항이나 권고사항 개선을 위한 그러한 시정조치에 대한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품질 보고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품질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평가 문서, 테스트 및 평가 문서, 즉 체크리스트와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라든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런 문서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쓰이느냐? 당연히 그 품질 통제에 가서 또 사용될 그러한 평가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풋에서 보면은요, 우리 품질 계획, 퀄리티 플래닝, 앞에서 품질 관리 계획에서 나온 품질 관리 계획서와 품질 관리 계획에서 나온 품질 통제, 품질 매트릭스, 즉, 그 품질 지표를, 여기서 바로 두 개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품질 통제 측정치는 품질 통제, 말 그대로 세 번째 프로세스는 품질 통제에서 측정한 결과치들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결정하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품질 관리에 대해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하나하나씩 인풋, 툴스 앤 테크닉을 하나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품질 관리 계획, 퀄리티 플래닝에서 나온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품질 관리 계획서죠. 품질 관리, 퀄리티 플래닝에서 나온 품질 관리 계획서. 여기에는 뭐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실제 품질, 프로젝트 품질과 제품 품질에 대한 품질 표준 또는 품질 수준, 그래서 품질 목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 이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나 품질 통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계획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로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제 교훈은 뭐 과거에 했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교훈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품질 통제, 세 번째 프로세스는 품질 통제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품질 통제 측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품에 대한 품질을 분석해서 평가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걸 확인해 갖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별한 후에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품질 관리 지금 여기서 뭘 하느냐?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 원인을 찾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품질 관리 활동,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하던 것을 이 결과를 보고서는 강화할 것인지 좀 더 개선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이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품질 관리 계획을 통해서 나온 품질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죠. 우리 그 지표, 척도와 같은 그 품질 척도나 지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질 관리 활동을,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할 때 실제 우리가 측정하기로 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프로세스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품질 관리는 프로세스 중심이라 그랬죠.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리스크 보고서 그랬습니다. 리스크 보고서는 우리가 설정한 품질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리스크 보고서는 하나하나의 리스크, 개별적인 리스크보다는 프로젝트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포괄적 리스크를 다루기 때문에 포괄적 리스크 중에서 품질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요인을 식별하고 그러한 품질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전반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 개선이나 새로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도구및 기법에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요구사항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점검 목록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절차대로 진행했는가, 요거는 수행했는가, 이런 것들은 달성했는가 등등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품질 관리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 범위기준선 WBS나 범위기술서에 들어있는, 특히 범위기술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WBS의 각각의 주요 인도물에 대한 인수기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억셉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이제 크게 보면 대안 분석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즉 품질 옵션이나 어떤 접근 방법을 쓸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결정할 때 대안 분석을 이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분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프로세스 분석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분석은 기본인데 어떤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또 부가가치가 없는 부분은 어딘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는 업무 처리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설계 과정, 테스트 과정 이런 그 프로젝트에서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해갖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된 문서들을 먼저 분석하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 품질이, 그러면 또 기대상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관련된 문서들을 먼저 분석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 프로젝트에서 결과물 인도물에 대한 어떤 그 품질 통제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다든지 또 인도물에 대한 결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근본 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해결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솔루션을 찾는 해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가면 좀 더 쉽게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품질 관리의 도움이 기법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에서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걸 논의할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것인지, 우선순위라든지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이런 품질을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말 그대로 A라는 시나리오 또는 B라는 대안, C라는 대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결정 판단 기준을 넣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결정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결정 기준을 주고서는 이 각각의 대안이나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를 높은지를 결정하는데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데이터 표현인데, 전형적인 이제 품질 관리, 우리 프로젝트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의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품질 관리 기법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바로 친화도라는 건데, 잠재적인 결함 원인을 그룹으로 분류해서 집중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은 친화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피자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을 높이고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식지 않게 따뜻하게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30분 내에 배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토핑을 많이 올려준다, 그 다음에 포장지를 좀 더 럭셔리하게 한다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그걸 분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품과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서비스와 관련된 아이디어고,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분류한 다음에 우리는 좀 더 제품보다는 서비스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친화도에 의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유명한 인과관계도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 diagram 그러는데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는데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4M, 그래서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주어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원인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제품 품질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작업자가 필요해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장비와 관련돼서는 유지가 실리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낡은 기술 때문에, 뭐 재료와 관련돼서는 원재료의 낮은 품질, 원재료부터 문제가 있다, 도착이 제때 안 된다, 이런 원인들을 찾는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고기 도표 또는 피시본 다이아그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분석 YY 다이아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래? 그러면은 그 재료 문제야. 그거는 왜 그런데? 그러면 재료가 제때 도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넣어서 그래. 이렇게 여러 차례 Y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일본의 이시가와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시가와 차트 또는 이시가와 다이아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원인이나 근본 원인을 식별하는 데 이용하는 유명한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표현 방식 중에서 또 뭐냐면 순서도가 있습니다. 순서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플로우 차트,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었습니다만 요 단계에서는 어떤 결함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요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된다. 또 결함이 있다 그러면 이 단계의 결함의 문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순서도를 이용한 그런 일련의 단계를 찾기 위해 이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에서도 도구미 기법으로 똑같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막대 차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대 도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율, 그래서 경기, 그다음에 뭐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항목을 표시할 때. 그런데 이 항목 대신 여기를 이제 사이즈를 10에서 11 사이즈가 되는 거 몇 개, 뭐 5개, 그다음에 12에서 20 되는 거 8개, 이렇게 표현한다. 즉 별량으로 표시를 한다. 이거를 어떤 계급 간격으로 표시를 한다. 이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엄격히 따지면은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결함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집계내고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막대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어떤 부문별로 결함수라든지 원인에 대한 순서라든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 매트릭스도가 있는데, 매트릭스도는 우리가 발생했던 이러한 결함, 이러한 결함은 어느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목표, B라는 목표, C라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 뭐 성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요인은 성능과 관련되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을 우리는 매트릭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산점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QC의 품질 통제에서도 사용하는 도구미 기법이죠. 산점도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흔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광고를 몇 번 했느냐, 광고 횟수가 있다. 그리고 매출액이 있다. 그래서 광고 횟수를 몇 번을 했을 때 실제 매출액이 얼마더라. 근데 광고 횟수를 뭐 늘렸더니 매출액이 그만큼 늘어나더라. 아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해갖고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회기를 하게 되면은 광고 횟수와 매출액이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우리 그 테스트를 몇 번 했느냐, 테스트에 대한 횟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함수.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해보니까 테스트 횟수와 결함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이니까 이거는 테스트 횟수가 많으면 결함이 적고, 테스트 횟수가 적으면은 결함수가 늘어나는 이런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산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만약 그냥 아무렇게나 분포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변수 간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산점도에 의한 방식이죠. 자, 다섯 번째인데, 품질 관리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감사. 굉장히 뭐, 과거에도 PMP 시험에서 이제 도구미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자주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디트를 한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제대로, 우리가 정해진 정책이나 절차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검사하는, 그러니까 감사,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여기서 오디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오디트를 하는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적합한 부분, 결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이 오디트를 통해 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라든지 그런 우수 사례를 찾아내고 같이 공유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오디트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은 모두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품질관리 도구기법은 DFX, 그래서 Design for X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설계할 때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설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땡땡을 위한 설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땡땡을 위한 설계. 그래서 여기서 땡땡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신뢰성 중심의 설계, 비용 중심의 설계, 안전성 중심의 설계, 품질 중심의 설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X라는 게 여기서 그런 X를 어떤 걸 중심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감소한다든지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성능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한 설계 작업을 우리는 D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7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슈 또는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품질 보증하고 품질 개선은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죠. 이미 발견된 문제들을 또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라는 것은 우리 품질 통제 8.3에 나온 품질 통제의 결과 또는 품질 감사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도물이나 프로세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된 문제들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해야 돼. 이게 뭐 제품 문제인지 서비스 문제인지 정확하게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책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해결책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선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문제 해결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품질 관리는 프로세스 중심이고 개선 중심이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개선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개선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도국민기법에 품질 개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통제 프로세스의 결과를 보고서는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대표적인 게 데밍의 휠 같은 PDCA 사이클이라든지 식스 시그마 같은 방식들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의 첫 번째는 품질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품질 보고서는 뭐냐면은 실제 품질 통제 결과로서 우리 그 앞에 품질 통제 측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그러한 우리 품질 검사했던 이런 각종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품질 기대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통제에서 제품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 또는 품질 기대사항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작성되는 게 바로 품질 보고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품질 관련된 각종 이슈라든지 권장사항이라든지 시정 조치를 위한 권장사항 또 품질 통제 프로세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요약이 여기에 같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출물은 테스트 및 평가 문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품질 통제 인풋으로 쓰여지는데 품질 통제에서 뭐냐면은 어떤 검사하고 소위 말하는 검토하고 검사하는 그러니까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인스펙션 검사하는 이러한 용도로 우리가 품질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될 점검 목록 중에서 이제 전용 점검목이라는데 데디케이트 체크리스트라든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또는 점검표를 가지고 나중에 품질 통제에서 이거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전용 점검 목록이라는 데디케이티드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점검 목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쭉 만들어져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전용 점검 목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품 구성품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품 구성품에 대한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좀 더 구체적인 전용 점검 목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을 위해서 개선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발생하냐면 변경 요청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즉 품질 정책이나 품질 각종 이제 프로젝트에서의 프로세스라든지 또 품질 관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나 프로젝트 문서 등등 여러 가지 변경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변경 요청이 처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문서들을 업데이트 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품질 목표와 품질 관리나 품질 통제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방식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럼 품질 관리 계획서부터 바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해서 범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일정을 수정할 수도 있고 원가 예산도 또 추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범위 일정 원가 기준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이제 이 품질 관리를 통해 갖고 새롭게 발생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앞에서 문제 해결 기법에서 해결 방안도 만들지만 그 해결 방안까지 해가지고 모두 이슈 기록부라고 하는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한 이슈가 아닌 앞으로 예상, 이슈는 우리 이제 이미 발생해 버린 거고요. 문제죠, 프로블럼이죠. 근데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예상이 된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네, 프로젝트 품질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는 품질 통제입니다. 자, 품질 통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활동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 제품 결과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프로세스에 보면 8.2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품질이 보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품질 관리 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즉 성과를 평가한다. 품질 관리 활동을 했으면은 프로세스를 개선하든 뭐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성과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세스 개선화 예방 차원의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했더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바로 산출물 프로젝트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산출물을 확인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고객의 기대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산출물이 의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표준이나 요구사항, 규정이나 사양, 스펙에 맞게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도록 그대로 만들어지도록 그런 확인하는 노력, 원인을 찾는 노력, 이런 조치하는 노력 이게 이제 품질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사용자 인수 및 최종 인도 이전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흔하게 얘기하는 완전성이라든지 적합성 이런 것들을 측정한 것을 여기서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양에 대한 적합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품질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품질 통제에서는 좀 이 ITO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우리 통제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의 공통점인 계획 대비 그 다음에 실적을 비교해 갖고 확인을 하고 잘 안 될 때 우리가 시정 조치라든지 아니면 변경 요청을 하는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과 또 인풋에 작업성과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로우 데이터 즉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분석된 결과는 바로 정보가 된다,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똑같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 목표가 들어가 있는 품질 관리 계획서가 이제 플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인도물이나 작업성과 데이터가 액추얼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고 또는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바로 소위 말하는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작업 성과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변경 요청도 발생한다.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도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항상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통제, 일반적인 통제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여기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통합 관리에서 보면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 있습니다.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 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죠. 프로젝트 작업 지시 및 관리라는 프로세스가 통합 관리에 있어요. 그 실행을 통해서 이 실행 프로세스인데, 실행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실행한 결과물인 인도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인도물들은 뭘 해요? 제대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테스트나 제품 평가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품질 통제에 대한 측정치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 품질 통제 측정치는 바로 앞에 프로세스인 8.2에 해당되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다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품에 대한 검사나 측정 결과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인도물에 대한 것들을 측정 검사하니까, 오케이다. 우리 품질 수준에 맞춰서 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검증된 인도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도물이 검사를 통해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범위 관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스 중에서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범위 확인을 거쳐갖고, 인수된 인도물이 되게 되는 거죠. 인도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종료 프로세스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렇게 검사나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작업성과 정보도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작업성과 데이터가 작업성과 정보가 되는데, 여기서 테스트한 결과들도 포함해서 작업성과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개념이 뭐가 있냐, 승인된 변경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품질 수준이 제대로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여기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제대로 품질 수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변경 요청, 즉 재작업이라든지 그 결함을 수정을 하는 일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변경 요청은 결함 수정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결함 수정 또는 재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변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작업이나 결함 수정에 대한 것들이 요청이 되면은 통합 변경 통제에서 우리는 그걸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승인을 해가지고 실행해서 그것을 이행을 하고 다시 승인된 변경 요청을 따라서 제대로 이게 됐는지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미팅에서 승인 변경 요청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그 일반적인 통제의 개념보다는 조금 복잡한 그런 양상을 보이죠. 자, 그럼 품질 통제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시 이제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품질 통제 인풋은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있는 품질 관리 계획서죠. 여기에는 이제 계획이 되겠죠. 품질 관리 계획서에는 품질 목표와 품질 통제를 수행하는 방법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품질 관리 계획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이제 품질 매트릭스, 요 두 가지 품질 매트릭스, 품질 측정 지표와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퀄리티 플래닝, 품질 관리 계획 수립에서 다 나온 것들이죠. 거꾸로 화살표가 되는데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품질 통제에서 뭐 하냐 하면은 바로 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전에 품질 계획에서 정해졌던 품질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품질 통제에서 검사나 또는 그 테스트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품질관리 프로세스, 퀄리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서 나온 품질관리 프로세스에서 나온 테스트 및 평가 문서, 예를 각종 체크리스트와 같은 또는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똑같이 품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및 평가 문서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건 승인된 변경 요청이 있는데, 승인된 변경 요청은 통합 변경 통제에서 우리가 승인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결함 수정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라는 결함 수정 또는 개정된 작업 방식 또는 개정된 일정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인된 변경에 대한 구현은 그 완전성에 대한 검증을 확인받아야 하고 재시험을 거쳐야 된다. 즉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승인된 변경 요청을 검토하는 일도 여기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 결함이 수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작업 방식이 적절한지, 개정된 작업 방식, 즉 개선된 작업 방식이 적절한지 등등 여기서 확인하는 일도 품질 통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인풋 사항은 뭐냐 하면은 인도물이에요. 당연히 인도물은 우리가 검사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든 단계든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증해야 될 제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제품이나 결과나 서비스 모두 해당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검증해야 될 제품이 바로 인도물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테스트하고 검사해야 될 부분들이고,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에 뭐가 있냐면은 미리 인수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면은 우리는 이게 적절하게 수준을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실적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의 이 품질을 중심으로 한 작업 성과 데이터, 그래서 일반적인 뭐 우리가 관찰했던 내용이라든지 품질 매트릭스 등 이런 기술 성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제품에 대한 어떤 상태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 즉 일정이나 원가 성과에 대한 프로젝트 품질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관리다 그러면 프로젝트 품질 관리는 품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제품에 대한 품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품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상태에 대한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와 관련된 상태, 이것도 모두 작업 성과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 환경 요인과 조기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쉬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품질 통제를 하기 위한 이제 도구 및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및 기법은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기법 중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똑같이 우리가 실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완료되었는가, 이런 게 달성되었는가, 이런 성능이 되는가, 뭐 이런 기능들이 작동이 되는가 등등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기록지, 그래서 체크 시트예요. 체크리스트하고 다르죠. 이걸 우리는 집계 기록지, 그래서 털리 시트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결함의 빈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작은 긁힘이 하나고, 그 다음에 구부러짐이 3개고, 구성요소 누락이 5개고, 잘못된 색상이 2개다.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점검 기록지 또는 체크시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지
제품에 대한 그러한 결과 자체를 이렇게 측정하고 하는데 집계내고 하는데 쓰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 표본 추출입니다. 통계적 표본 추출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쭉 결과물이나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다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만 뽑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statistical sampling, 즉 통계적 표본 추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전체를 우리가 모집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검사할 것만 뽑아낸 표본, 그걸 우리가 그 표본을 뽑아내는 것을 여기서 샘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로트 단위에서 로트 단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만약에 빵을 생산한다 그러면은요, 빵을 생산한다면 이러한 빵을 굽는 바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빵을 넣을 수 있는 개수가 뭐 최대 이렇게 10개다. 그러면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0개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생산할 때 또 10개 나오고 그 다음 생산할 때도 10개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로트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로트만 이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로트에서 일부만 샘플링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빈도와 크기는 몇 개를 뽑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품질관리 계획 수립, 우리 최초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결정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지나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은 품질 비용에서 외부 실패 비용, 우리 앞에서 배웠죠. 외부 실패 비용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보죠. 그러면 여기 데이터 분석은 주로 이제 성과 검토인데요. 성과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그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제품에 대한 성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함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실제 그 우리가 합격된 수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성과인데 여기서 주로 성과는 뭐라면 프로젝트 관리 성과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 매트릭스를 통해서 측정한 그러한 부분들과 제품에 대한 결함 수나 뭐 이런 것들 그 측정한 결과나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분석하는 결과를 우리 분석하는 것을 성과 검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중심으로 또는 뭐 프로젝트가 왜 계획보다 성과가 나쁘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당되겠고, 제품에 대한 어떤 계획보다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 결함 또는 오류, 부적합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근본 원인 분석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품질 통제에서 우리가 품질 관리 프로세스, 그러면은 우리는 오디트, 감사, 품질 감사가 대표적인 도구미 기법이라고 하는 품질 통제에서는 뭐예요? 검사와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품질 통제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제품이 표준을 따르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 그대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측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검사라는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품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수행했던 활동에 대한 검사도, 활동에 대한 결과도 함께 검사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인스펙션이라는 표현 대신 리뷰 또는 피어 리뷰 또는 뭐 우리 똑같이 품질감 관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디트 또는 워크드로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그 제품이 우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든지 제품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제품에 대한 오류나 결함, 버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게 바로 여기서 그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테스트의 유형이나 몇 번을 테스트할지, 어디까지 테스트할지에 대한 것들은 품질 계획에 이미 포함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나 테스트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품질 통제의 도구 및 기법으로 인스펙션 검사와 테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품질 관리에서는 품질 감사, 오디트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차이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통제는 뭐예요? 제품 중심의 검사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품질 관리는 품질 보증과 같은 그러한 예방 중심의 프로세스 중심이다라고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사나 테스트가 도구 및 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데이터 표현인데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품질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계를 내야 돼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인과관계도. 요거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품질 관리의 도구 및 기법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또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품질 결함이나 오류의 원인이 뭐냐,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영향을 찾는데 사용하는 게 이제 인과관계도 우리는 또는 물고기뼈도표, 피시본 다이어그램, 이시가와 차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이제 관리도가 있는데요. 관리도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히스토그램도 앞에서 우리 품질 관리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막대 차트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또 어떤 두 가지 변수를 통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있는 점들을 확인하는 산점도도 스캐터 다이어그램도 앞에서 우리 품질 관리에서 나왔던 도구 및 기법이니까 요거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이제 관리도예요. 관리도. 그래서 컨트롤 차트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통제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통제도 또는 관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이렇게 계속 줄줄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일부를 뽑아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만약에 호두과자라 그러면 호두과자는 20g 내외입니다. 20g 내외인데 이 하나하나의 호두과자들이 20g, 어떤 거는 뭐 20.01g, 어떤 거는 19.98g 뭐 이렇게 그램이 무게가 각각 다르게 쭉 나온다는 거죠. 모든 제품은 이렇게 변동이 있게 마련이죠. 이렇게 변동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 아래까지도 달러도 계속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로트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값을 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이 여기였다가 여기가 이제 20g이라 그러면 여기였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측정을 하는데 그 기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도라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측정했던 내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계를 정합니다. 한계. 그 한계라는 것 자체는 그 편차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정도, 3표준 편차의 정도로 이렇게 한계를 놔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upper control limit, 그래서 상위 통제 한계, lower control limit, 그래서 하위 통제 한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안에서 지금 변동이 이렇게 쭉 일어나야지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만약에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빨리 원인을 찾아가고 그 해법을 찾아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게 바로 관리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지,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불합격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합격 불합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제품의 합격 불합격으로 따진다면 그 위에 이렇게 더 큰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upper specification limit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USL 또는 lower specification limit
그래서 스펙의 이 한계를 벗어나는 건 완전 불량품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또는 이 밑에 오면은 이건 완전히 불량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제도에서 관리도에서는 요거를 표현을 하긴 빨간색을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주로 당연히 요 UCL 상위 통제 한계와 하위 통제 한계를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빨리 원인을 찾아갖고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시정 조치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래서 완전히 불량품이 나오기 전에 뭔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게 관리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관리도 자체가 이 단순하게 중심선이 있다라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지 요것만 봐가지고 만약 벗어났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룰 오브 세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7개의 점이 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나타난다. 이쪽으로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나타나든지 그래서 위아래로 나타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7개가 쭉 나타나는 이런 형상이 있다든지 아래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프로세스의 이상으로 간주를 하겠고요. 또 7개 이상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점차적으로 7개가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도 프로세스가 안정적이지 않고 프로세스의 이상 징후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는 미팅을 통해서 우리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승인된 변경 요청이 있어요. 그걸 검토하는 미팅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승인된 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실제 뭐 결함이 발생했다 이거죠. 측정을 해보니까 품질 통제 아웃풋을 통해서 품질 통제에서 결함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재작업을 해야 되겠죠. 재작업. 그걸 우리는 뭐 시정 조치를 포함한 변경 요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변경 요청. 그래서 이 변경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통합 변경 통제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을 하면 그 재작업을 하고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승인된 변경 요청이에요. 그게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도 품질 통제에서 제대로 그 재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품질 통제의 아웃풋을 이제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품질 통제 측정치. 우리가 검사하고 테스트했던 그러한 측정 기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관리 계획서에 나온 대로 테스트하고 측정하고 하는 그러한 측정 결과치인데 이건 바로 앞에 프로세스인 품질 관리 프로세스로 인풋이 되는 거죠.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반영이 돼서 우리 예방 차원에서 좀 더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인도물 우리가 검사를 했으니까 인스펙션을 했으니까 오케이 이거는 품질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확성에 대한 것들을 품질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된 결과물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질에 대한 정확성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범위 관리에 해당되는 범위 확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인수된 인도물이 된다 그랬어요. 인수된 인도물. 그래서 인도물은 품질 통제를 통해서 검증된 인도물이 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된 이 인도물은 범위 확인을 통해서 요거는 그 인수 여부, accept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종료 프로세스로 가가지고 종료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다 accept 됐다라는 게 모아져서 이제 종료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작업성과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분석한 결과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행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부하던 게 몇 개가 되는지 그 원인은 뭔지까지 그 다음에 결함이 있어갖고 재작업이 필요한 게 몇 개가 되는지 또는 시정 조치는 뭔지
또는 이제 우리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검증된 인도물이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는 아웃풋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검사를 했다. 도구미 기법에서 검사나 테스트를 했더니 결함이 있더라. 또는 불량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작업을 해야지 되겠죠. 그걸 우리는 변경 요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 요청은 재작업이나 또는 수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경 요청이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통합 변경 통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갖고 그것을 이행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품질 통제를 하다 보면은 뭐 그 품질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던 품질 통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검사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이슈들도 당연히 그 이슈 기록부에다가 그 기록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거는 이미 발생된 이슈가 아닌 예상되는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품질 통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새로 식별된 리스크는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새로 또 새로운 리스크로 기록, 등재를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및 평가 문서도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이러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 확인해야 되겠다. 또는 이러한 요구사항 그 매트릭스를 통해서 요구사항 매트릭스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는지 이런 매트릭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을 해왔는데, 이런 게 문서들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항목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이러한 매트릭스에 이런 충족을 위해서 요거는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다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및 평가 문서도 업데이트 시키는 게 바로 이제 최종적인 품질 통제의 아웃풋입니다.